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겁나 짜증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갑자기 곱셈이 나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주로 나누기까지만 나왔어. 나누기까지만. 그런데 공식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머리가 터져버려요. 일단은 자,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미래 가치 계수,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가치 계수에 뭐가 있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에서 미감 현저, 일단 미래 가치 계수의 유형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현재 가치 계수의 유형에는 저당 상수가 있다 해서 미감 현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미래 가치 계수는 뭐가 있다고요? 감채 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있다.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다 해서 미감 현저.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시불하고요, 연금은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데 미감 현저 해서 미래 가치 계수에 일시불, 연금,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 연금, 그리고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리니까 미감 현저라고 해서 일단은 공식부터 외우고 미감 현저라는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출발할 테고, 자, 지금 은행에다가 1원을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N년이다. 그 다음에 이자가 붙게 되죠. 이자율이 R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 R, 복리라고 이렇게 항상 전제를 합니다. 이자율 붙는 걸 복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자,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계속해서 이자율 R이라는 전제하에서 저금을 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라는 공식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해서 사실은 외울 만한 것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공식이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직접 계산하는 문제 형식으로 얘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따로 외울 공식이고요. 나머지 수식은 필요가 없고요. 자,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거, 이자율 R일 때 N년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할 금액에서 키워드 적립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감채 기금 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미감적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 중에 감채 기금 계수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감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거의 다 미래 가치 계수는 거의 다 매듭이 지어졌고요. 이에 비해서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 연금, 저당 상수 있는데, 자, 현저 그 다음에 상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을 가리켜서 저당 상수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일단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이 미감적 현저상 이걸로 얘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에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다시 갑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n승, 얘는 언제 써먹냐면 저기서 써먹어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론 공부를 할 때 원가법에서 적산가격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격이라는 것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적산가격이라고 공식을 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1년 전자 5년 전에 공사비가 1억이 들었다, 매년 공사비가 3%씩 상승했다,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때 상승률을 R을 입력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산법 할 때, 원가법에서 논의하는 적산 가격이라는 개념할 때 써먹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에 대응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공식, 1 플러스 Rn 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제일 많이 쓰죠. 조금 이따 이제 수익성 지수 또는 순현가를 계산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 요거 하나 활용하고요. 우리가 또 시장론 파트인가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할인율 R일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미래가치계수에는 뭐 어떤 얘기였어?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찾게 될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N년 후 1원, 나중에 발생할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때 쓰이는 것이 할인율 이라는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응하는 개념은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지금 1원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나중에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요거 계산하려면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이에 대응해서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겠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복잡실어서 안 봐요. 그래서 내용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 우리가 현저상이라고 했었죠. 해서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있어서 매기간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매기수 상환할 원금은 항상 동일하다. 나머지 이자는 잔액에다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매기간 상환할 원금과 이자액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갔던 것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는 대출액 총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게 되면 매 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이 되는데, 매 기수 상환할 원리금은 항상 동일하다.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그때 외웠던 것이 초, 이, 후, 원 이렇게 갔었죠.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해서 초, 이, 후,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리고 상환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 상수. 그래서 일단은 뼈대 자체를 잡고 가셔야 돼. 제일 먼저 지금 논의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미래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기금계수, 적립할 금액, 그런 거 있잖아. 10년 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개념 했을 때 쓰이는 공식이 감채기금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지금 저당 상수라고는 지금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으로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매기수 갚아나갈 금액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 중에 써먹을 것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1 플러스 R의 N승, 이슈.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는 뭐야? 1 플러스 Rn승분의 1.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이에 비해서 우리가 순서 미감 외웠으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연금이 나오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감채기금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 상수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계산 문제에서 직접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하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셨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가는 게 오히려 빠르게 접근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좀 검토해 볼까요? 화폐 시간적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현재 정도 평균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0이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거 뭔 얘기냐면 아까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식이 저당 상수였어요. 자, 50% 갚았다. 그러면 남은 게 얼마야? 50% 남았다. 그래서 50%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것이지 바로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얘는 답이 안 돼요. 자, 대출 10억 받았어. 그러면 3억 갚았어. 얼마? 7억 갚아야 돼.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비율은 얼마? 1이라는 거. 100%를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율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미래 가치 계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채 기금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는 뭘 하자는 것이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채 기금 계수. 아까 우리 외우셨잖아.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외우셨어. 이걸 외워야 돼.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와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뭐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당 상수에서 미감적 현저상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1연은 같이 세트로 나오게 되죠. 1연은 같이 어떻다 세트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 분석을 해보면 지금 뭐야?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감채 기금 계수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외울 게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감채 기금 계수는 미래 가치 계수의 일종이고 적립할 금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미감적이라는 거 하는 거. 이에 비해서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는 것이 있었고 저당 상수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낼 때 쓰이는 게 뭐가 된다? 저당 상수가 된다 해서 미감적 현저상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가 일시불하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서 미감적. 아니 지금 외우시면 된다고. 지금 전체 여기 내용 자 보여드릴 텐데 다시 봐봐요. 지금 오늘 외우셔야 돼. 내일 없어. 내일 죽어버리면 우리는 조민세도 낼 수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 해서 다시 무식한 공부 방법인데 일단 외우고 시작합니다.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근데 공통적인 틀 보니까 일시불 연금이 앞에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부터 이 순서가 돼야 돼. 이걸 줄줄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 기금계수 이런 식으로 제가 한 3년 해봤거든요. 뒤져버린 줄 알았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책을 보면 알아. 근데 책을 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야매로 쓴 것이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 적립할 금액,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현재 가치계수, 저당상수, 그리고 상환할 금액을 계산한다.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좀 없어 보여도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에서 사운드 한번 잘 들릴 거야. 앞에 계신 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계속 겁나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렇다 치고 미감적 현저상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제 공식 저녁반에 공식을 제가 완성을 했어요. 뭘 공식을 완성을 했냐면 이거 뭐 했었지? 갑자기 또 생각나. 실명법에서 누가 소유자냐 이 얘기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자, 누가 소유자냐. 자, 외웠던 거 알면 누가 된다. 알면 매도인이 소유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 그걸 모르면 어떻다? 소탁자.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 경매라고 하는 거. 경매에 있어서는 바로 법원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알매 모경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알 때는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될 테고 모를 때는 누가 소탁자가 소유자. 경매라는 지문이 뜨게 되면 무조건
조건 수탁자가 소유자, 알매 목경수. 그래서 전역반은 되게 편해요. 전역반은 여기 앞에 계시는 분 함자가 경자하고 숫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뭔 일 있으면 늦게 오거나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얘기해요. 오늘 또 모경수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알매 모경수, 알매 모경수에서 좀 이따 거기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토스로 500원씩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분한테. 이분 덕분에 알매 모경수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 소유자가 누구냐? 알면 누가 매도인. 모르면 어떻다? 또 경매가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해서 하여튼 어제 말씀 주셨어요. 취지를 잘 설명을 해라.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럼 불편하니까 아예 핸드폰 번호 토스로 보내면 500원까지 입금하는데 별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알매 모경수. 보내는 사람 이름은 항상 알매 모경수.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 양반 성이 모씨냐고 해서 모씨 아니라고. 알매 모경수. 생각나세요? 다시 알매 모경수. 이거 실명법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걸로 다 해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매 모경수. 자,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했어. 자, 하여튼 민법 얘기할 때는 개론 얘기하면 좋아하고 개론 얘기할 때는 개론 얘기 제일 싫어.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갔었죠. 미래 가치 계수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이건 뭘 하자는 거다? 적립 금액을 계산하는 거. 적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된다. 이입에서 현재 가치 계수는 자 바로 저당 상수가 있었고 이건 뭐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문이랑 관련해서 보는 거야. 지금 미래 가치 계수에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적립할 금액, 현재 가치 계수에 저당 상수가 있고 상환할 금액을 외웠다고 쳤을 때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도 있고 연금도 있고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 연금이 있다. 그래서 공식을 보아하니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이 공식하고요. 감채 기금 계수는 어떻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가 된다? 저당 상수가 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미감적 현저상을 외우시게 되면 앞에 1년 세트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 1분 안 걸리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금방금방 세팅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액을 계산할 땐 저당 상수. 이게 함정이었었죠. 저당 상수는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다만 이건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제가 금융론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아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그래서 얘는 그 전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 나오니까 틀리게 하려고 한번 함정을 팠던 사례. 금융론이랑 같이 엮어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리 방식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1번하고요. 4번 얘기는 개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괄적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이렇게 가야겠고. 자, 지금 보니까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 자, 지금 현재 5억입니다. 5년 후에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자, 현재 얼마씩 하게 되면 연금이거든요.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 제일 기본 틀부터 이거 외우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금방 끝나. 자, 미래 가치 계수 중에서 미감자 적 있었죠? 미래 가치 계수 중에서 감채 기금 계수 그리고 뭐가 된다? 적립할 금액이라고 하는 거. 현저상에서 현재 가치 계수에 저당 상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상환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이 일시불하고요. 일시불하고 그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게 남게 됩니다. 일시불하고 연금. 그럼 일시불은 딱 얼마라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야. 특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불이 될 테고 연금은 얼마씩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된다? 연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현재 5억이라는 특정한 금액이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뭐 4%씩 상승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씩이라고 하는 거. 자, 5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게 일시불의 바로 미래
가치 계수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다 계산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금의 차이를 볼 때 앞에서 미감적 현저상은 일단 세팅이 돼야 돼. 적립할 금액을 계산한다. 상환할 금액을 계산한다 했을 때 감채 기금 개수, 저당 상수 세팅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억이라는 특정한 1원이라는 금액이 5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이건 일시불의 미래 가치. 후잖아. 5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 가치 계수가 되고 특정 금액이니까 일시불이고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통해서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원가법 할 때 적산 가격, 제조돌 원가를 구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자, 5년 전 공사비가 1억인데 공사비가 3%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제조돌 원가를 구할 때 바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통해서 바로 제조돌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답은 이제 5번으로 구성했고요. 다시 1번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합치면 100% 1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자는 뭐가 된다? 복리라고 한다. 이게 이제 사이드 지문이 될 것이고요. 흔들어주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역수관계는 그저 미감적 현저상 요거를 꼴로 세팅해 놓으면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감적 현저상 제일 중심 섹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연이라는 것이 앞에 깔려있다는 전제에서 역수 문제는 금방금방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역수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미감적 현저상이 기본 틀이 된다. 이건 좀 쉽게 구성하려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공식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검토하게 될 문제. 화폐 시간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점점점 끄트머리, 복리 나와 있죠? 옳은 표현. 아까 달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답이 되지. 무조건 복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 2번 지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 받을 때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26회 때 옳게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어디 있었지? 29회 때 뭐라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상환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 저당 상수에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회 때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옳게 표현해주고 29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이걸 바꿔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바꿔야 되니까 원금 균등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거 5년 후 구입한 5년 후 3억이라고 하는 거 5년 후 3억을 모기에서 적금액 나와 있죠? 적금액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는 거. 자, 감채기금 개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틀렸죠? 다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미, 감,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거. 현, 저, 상이라고 하는 거.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가치 개수가 되게 된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는, 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채기금 개수, 그리고 이 아이는 미래가치 개수의 일종이다. 이것의 역수가 되는 것이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역수가 되게 된다. 현저상,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의 역수. 왜? 이게 현재 가치 개수니까 이때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게 연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 틀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감적 현저상 이걸로만 세팅하시는 거야. 미감적 현저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적금액, 불입 또는 적금액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다 감채 기금 개수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4번 50만 원씩 나와 있죠. 일단 이건 저건 다 빼버리고 이건 50만 원씩 하면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 뒤에 보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런데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그냥 써주면 너무 티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미감적 현저상. 다시 갑시다. 우리가 지금 뼈대를 잡아줘야 되는 게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해서 미래 가치 계수에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는 뭘 하자는 거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감채 기금 계수. 현저상 해서 현재 가치 계수의 한 유형으로서 저당상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을 하고자 한다. 그럼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어 있죠. 미래 가치 계수. 자, 지금 아까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거.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다시 스토리를 가야 돼.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했을 때 바로 뭐죠? 감채 기금 계수나 저당상수 앞에는 뭐가 있다? 연금. 그리고 만약에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앞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자 저당상수의 역수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워가는 과정이 뭐냐면 미감적 현저상만 세팅이 되게 되면 조금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앞에는 뭐가 붙어있더라? 연금이 붙어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3번 보셨고 4번 50만 원씩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연금이 될 테고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랑 관련되는 게 저당 상수. 그래서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있었잖아. 상환비율, 잔금 비율을 합하면 100%니까 1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1번 지문과 5번 지문 복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환비율, 잔금 비율을 합쳤을 때 1이 된다. 100%를 우리는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던져주는 얘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일단 다 떠나서 그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요걸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뒤지게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겁나 짜증나. 이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데. 근데 나중에 좀 외우고 나면 또 이제 야매로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화폐 시간 가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지금 봐봐봐.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나와 있죠? 깊이 가지 말고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저당 상수가 돼야 되죠? 그죠?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갔었잖아요. 미감적 현저상.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게 뭐가 된다? 미감적이 되게 될 것이다. 현저상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 계수에 뭐가 있고 저당 상수가 있고 상환할 금액. 그러면 이제 외운 공식에 따라 대입하는 거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 그래서 기억본 일단 틀렸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게 되면 급하게 기억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훈련 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일 없이 다 읽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 남아있죠. 그럼 뭐만 보면 돼?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기억본 하나를 통해서 니은 디귿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된다고. 이게 시험 연습할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 가면 긴장이 돼가지고 또박또박 다 본다니까. 일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1분 안에 문제 풀기에 세팅을 해준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때는 5개, 4개를 다 소화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우리 학원 강사들이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문 4개를 뒤죽박죽 만들어가고 5개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5개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하고 출제위원들은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이 이제 출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풀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결국 리을만 보는 거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겁나 어려웠던 얘기야. 그러면 니은 디귿을 범모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니은 디귿은. 일단 그죠? 이 문제는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새로운 문제 유형이에요. 새로운 문제.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을 떠올려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뭐였어? 1 플러스 R의 n승. 이걸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지금 현재 가치 계수는 뭐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게 되는 거죠? 아, 그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제일 지뢰 같은 문제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서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그 공식을 따로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따로 외우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외우거든. 다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원승.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지금 할인율이 커질수록 이라고 돼 있죠? R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가 돼야 되지. 분모값이 커지니까. 그죠? 할인율이 10%, 0.1일 때하고 할인율이 뭐 50%일 때는 당연히 분모값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어떻다? 이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이거 공부하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기억나세요? 몇 개 공부 안 했잖아. 위험 조정 할인율을 활용해서 위험의 관리 방법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게 같이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럼 공식이 이거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하니까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 겁나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되셨죠?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 출전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유형은 그동안 처음 봤던 그런 문제처럼 보여.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 이건 너무 유치해서 안 나와. 왜? 이자율이 커질수록 금액이 커지게 된다. 너무 유치해. 할인율이 커질수록 전체 금액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라고 해서 자, 리을번 맞아. 그러면 기억번 제거하고 리을번 포함된 건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야. 이때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니은하고 디귿을 계속 봐서 뭐 해? 이 문제의 순서에 따르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지문들이라고요. 결국 이 문제에서는 기억번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 하나를 알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볼 때부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게 그게 방법이야. 진짜 미련한 인간들이 이걸 다 본다니까.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연습도 연습처럼, 실전도 연습처럼 이렇게 한다고. 모든 지문을 다 해설하려고 한다고.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지문 4개를 다 해설하잖아요. 그럼 뿌듯해. 뭔가 큰일 한 것 같은데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게. 내가 겁나 실력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다 알고 이거 알았어 해놓고 나서 또 좀 이따 보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한 번 보고 알아버리면 그건 천재들이지. 재수없는 인간들. 다시 이제 공부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이다. 그냥 멀뚱멀뚱 보면 뒤죠. 그러면 우리가 그저 외운 게 뭐밖에 없어? 미감적 현저상 외웠었죠?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적립할 금액.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고? 저당 상수가 있고 상환할 금액. 그럼 이제 앞에 1년이라는 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얘기가 되겠구나. 의 역수는 어떻다? 저당 상수. 아까 비슷한 거 나왔었죠? 지문 쪽에.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 나와있죠? 일단 연금 맞죠? 일정 금액씩, 얼마씩 이렇게 하면 일정 금액이 연금이라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자, 미래 시점, 미래에 있어서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래서 디귿번도 옳은 표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에서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전체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바로 더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할인자 그때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같은 1억이라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유형의 문제 구성됐고요. 이게 대단히 까다롭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안 내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보시다시피 최소한 50%의 확률까지는 갈 수가 있다. 하나만 똑바로라도 50% 확률까지는 갈 수가 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쩌다 하는 그 아는 한 가지 그걸 가지고 답을 가셔야 돼. 근데 보통 이제 기억번 알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니은, 디귿, 리을 골고루 보다 보면 나중에 머리 회가 꼬여요. 꼬여버리면 개판 5분 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포자기를 아무거나 막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자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는 거지. 자,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나와 있죠. 일단 이건 뭐가 된다? 연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아예 답을 주고 있잖아. 미래 가치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라는 개념하고 미래 가치는. 그럼 또 이제 배운 거 그대로 써야 돼. 미래 가치 계수에 뭐가 있었다? 감채 기금 계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뭐가 된다?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데 상이라고 돼 있었죠. 저당 상수가 있었고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된다. 그 앞에는 일시불과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일시불과 연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금방 외워요. 근데 이 망할 공식,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 공식을 따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 외워두셔야 된다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자, 다시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아이가 24회 때 구성이 돼서 모르겠어요. 지금 나머지는 저당상수, 감채기금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 정도까지만 계속 구성이 되는데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이자율 봉이라고 되어 있고 연 10%. 그래서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지금 10%면 공식이 이런 식이야. 0.1분의 1 플러스 0.1의 몇 승? 3승 마이너스 1. 1.1의 3승입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되는 거죠? 1.1의 3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1.1의 3승이라고 세 번 곱한다는 얘기가 곱하기 3이 아니라 1 플러스 1.1의 3승이라고 하는. 그러면 대충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서 자 0.1분의 그다음에 앞쪽이 1.331 나오나요? 여기서 1을 빼게 되면 0.1분의 0.331. 그러면 자, 일시불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3.31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최대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요즘에는 아예 현가계수 이런 걸 미리 줘버려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해서 지금 보면은 3.31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여기다가 3천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9,93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따로 공식 외워달라고 했던 거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이제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파트. 근데 아직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 그거부터 세팅을 하게 되면 일단 급한 주제, 자주 나오는 주제 해결할 수 있고 그 앞에 일시불, 연금 들어가게 되면 대략 어떤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답은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억 원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 되게 될 것이고요. 얼마씩이 아니잖아요. 얼마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이 될 테고 현재 가치,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이미 외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또 가는 거야. 미래 가치 계수에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 그리고 이건 뭐야? 적립할 금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시불이 있었고 연금이 있었죠.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뭐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이다. 한편 현재 가치 계수는 일시불하고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아까 이렇게 갔었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아이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 아이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요 공식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5년이라고 돼서 어려웠어요. 산수가. 해서 5년 후 1억 원. 자, 1억 원 곱하기 1억 원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R의 n승, 자, 분의 1이라는 공식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R 자리에다가 이 R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지금 0.07 넣어주면 되죠? 할인율 7%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0.07 그 다음에 n승은 몇 년? 5년이라고 되는 거죠? 다시 자, 1억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지금 일시불에 자, 현재 가치 계수 기본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할인율이 R일 테고 기간이 N이라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1 플러스 0.07에 몇 승? 5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계산기로 하면 돼. 어떻게? 그냥 1.07 5번 나눠주면 돼요. 아니 이걸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고 모시고 이럴 필요가 없어. 공학용 계산기를 따져 물을 만큼 복잡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써요. 그러면 1 나누기 얼마야? 1.07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1.07 그 다음에 1.07 이때 이것만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만 표시해 주면 돼. 1.07 5번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 헷갈린다고. 다시 1 나누기 1.07 1.07 1.07을 5번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대략 0.71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1억이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7,120 몇만 원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러면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러면 이때 답은 뭐가 된다? 바로 7,1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 자, 1억이라는 금액. 그러면 이건 일시불이 된다. 그리고 현재 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 자, 앞에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었었고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면요. 죄송하지만 전국 수험생들 거의 다 초토화 돼버립니다. 5년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 어쩔 줄 몰라요. 왜? 너무 처음부터 많은 공식을 막 외우려고 온갖 공식을 다 외우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다 놓쳐버려요. 해서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 0.712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략 1억 하게 되면 7,120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10만 원 단위 반올림 하시오. 대충 이거 결국은 이제 1 나누기 1.07을 5번 할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주제.
자, 지금 보면 30회 때 나왔던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안은 역시 간단해요. 그래서 자, 앞에 다른 거 빼버리고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는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딴 거 다 빼버리고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먼저 순영업소득을 구해봐야 돼. 순영업소득. 자, 보니까 지금 연간 임대료 1년차 5천만 원에서 200만 원씩 증가, 영업 경비는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뭐야?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뺀 값? 영업 경비를 뺀 값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순영업소득.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뭐냐?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 다시 갑시다.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들어갔을 때 자, 먼저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예이론상의 최대치를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 이에 비해서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통장에 입금이 된 그 금액,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뭐라고요? 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은행에 남아있자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가리켜서 순영업소득. 그래서 1년차 지금 임대료 통장에 찍힌 금액이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5,200만 원, 그 다음에 5,4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이 있을 것이고, 영업 경비를 보니까 1년차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2,100만 원, 그 다음에 3년 이자 2,200만 원. 그러면 첫 해 들어오는 돈은 얼마? 남는 금액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3,800, 다시 첫 해 3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3,100만 원이겠죠? 세 번째 해는 얼마? 3,200만 원. 이렇게 이제 첫 해 3,000, 3,100, 3,200 이런 식으로 통장에 남는 돈이 있는데 미리 답을 주고 있어.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래서 1년 후 3천만 원에다가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될 것이냐? 0.95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1년 후 자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될 것이다. 2년 후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때는 얼마? 0.9를 곱하게 된다. 세 번째 3년 후 얼마? 0.85. 그래서 요걸 각각 계산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돼? 3년간의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에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계산하는 형태로 구성이 됐었는데 아까 바로 앞에서 봤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요즘에는 이제 안 낼 거로 보여져요. 자, 요거 있었구나. 이런 식의 문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이런 게 나와 있고, 요건 여기서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느냐. 다시 이거는 앞에서 우리 순영업소득 할 때 이렇게 갔었죠.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의미 가능 총소득은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이론상 최대 금액, 이에 대응해서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은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제외한 잔고, 이런 식의 개념을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건 산수 물어보는 거야 해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핵심 이슈는 자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3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이슈는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는가. 3,000, 3,100, 3,200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가치계수 이렇게 이제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게 답이 몇 번 되나요?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제 가치.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자, 미래가치계수 다시 갑시다. 미감척이라고 하는 거. 미래가치계수 뭐라고요? 미감적. 그래서 감채기금계수 적립할 금액. 현재가치계수는 현저상이라고 해서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을 현저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연금의 비례가치계수라는 공식,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공식 1 플러스 Rn승,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것의 공식 바로 1 플러스 Rn 성분의 1이라고 하는, 나머지 저당상수가 됐든 감채기금계수가 됐든 그 앞에는 연금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감채기금계수는 미래가치계수니까 감채기금계수의 감채기금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한편 저당상수는 현가 현재가치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하는 것이 저당상수의 역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역수 얘기도 마찬가지야. 미감적 현저상을 세팅을 해놓게 되면 뒤쪽을 차근차근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화폐 시간제 같이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제 저거 봐야 되죠.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검토해 드립니다. 잠시 끊었다 갑니다.